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벌어지자 한국의 포탄에 전세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가장 많이 쓰이는 155mm 포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나서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지난 코로나 사태 때 드라이브 스루를 보여줘 전 세계를 놀라게 했는데 이번에는 유일 탄약 보급에도 드라이브 스루 방식을 선보여 주목받았습니다. 육군 7기동군단 예하 군수지원단이 2023 호국훈련의 하나로 지난 20일 경기도 여주시 일대에서 유리탄약 보급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서 군수지원단은 공격부대인 3기갑여단을 지원하기 위해 드라이브스루 보급 방식을 육군에서 처음으로 적용했습니다. 드라이브스루는 운전자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곧바로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인데 군수지원단은 이에 착안해 유리와 탄약 보급에 필요한 차량이 사전에 설치된 보급소를 통과해 필요한 물자들을 보급받는 방식을 만들었습니다. 이 같은 드라이브스루를 적용한 결과 기존 전투근무 지원부대가 직접 작전부대를 찾아가 지원하는 보급 방식과 비교해 유료 탄약 보급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었다고 했습니다. 팬데믹에서도 한국은 전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였는데 최근 일어나는 충돌과 전쟁에서도 한국은 제일 주목받는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유럽에서 개최된 포럼에 한국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나토 산업포럼 연설에서 처음으로 일본, 한국, 호주 등 우리의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2년 만에 열린 올해 포럼은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 여파로 나토 각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면서 공동 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행사에 한국을 초대한 것은 도와달라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최근 북러 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기거래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8월부터 북러 간 우회 왕래하며 컨테이너 1000개의 무기와 탄약이 제공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1년 이상의 포탄이 비축되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의 전직 정보위원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CIA 한국 담당 부국장을 지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 브루스 크링러는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특히 한국이 많이 생산하고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방사포탄을 제공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2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안보관리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각각 다른 패턴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두 전쟁 모두 오래 간다면 각국이 원하는 무기가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무기로 뉴욕타임즈는 155mm 포탄, 스팅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마트 폭탄 등을 꼽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상 수십 킬로미터 내에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155mm 포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올 초부터 서방에 집중적으로 요청한 게 바로 155mm 포탄인데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200만 발 이상을 받았지만 더 많은 포탄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이 임박한 이스라엘도 다급하게 요청하자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던 155mm 포탄 수만 발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지금 미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미국은 새로운 대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이 공백을 메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에 비축량을 보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시에 그 나라는 많은 서구 기업들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유럽 무기회사의 생산 능력은 감소했으며 이제 생산을 늘릴 자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슬로 평화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니콜라스 마쉬는 사람들은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수만 명을 고용하는 거대한 공장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포츠카 공장과 유사한 공장을 봅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지만 생산 능력은 작습니다. 라고 현 실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산업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엄청난 생산이 가능한 거대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155mm 포탄은 귀해지면서 최근 4배까지 가격이 뛰었는데 한국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00만 발이 넘는 양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한국의 보유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나토 영국은 재래식 무기 생산 시설이 거의 없고
미국도 첨단 무기 생산 시설에 집중하면서 재래식 무기를 등한시해 155mm 포탄 생산량이 한 달에 10,000발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풍산 서해비에서 생산할 수 있는 탄약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부일경에 중공업공단과 전남화학공단에서까지 찍어내면 일주일에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스페인에 155mm 포탄 공장을 짓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전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아예 유럽 시장을 겨냥해 스페인에 155mm 탄약 공장을 짓기로 하고 최근 MOU까지 맺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미 뉴욕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유럽연합은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100만 발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축된 군수산업으로 EU가 해당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유럽 내 포탄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노르웨이 남모의 모르텐 브란트제그 대표는 포탄 100만 발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유럽의 생산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발 공급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라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유럽이 도저히 생산력을 확보할 수 없자 한국의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스페인 현지에서까지 생산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입장에서는 포탄과 자주포를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국내 탄약 생산 기업 풍산은 꾸준히 포탄에 대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폭파하지 않고도 전차를 관통할 수 있는 놀라운 대전차 로켓을 만들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로켓은 폭발 반응장갑 미 기폭식 성구탄 들어가는 이중탄두의 기술로 반응장갑을 폭발시키지 않고 관통구멍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전차의 측후방은 다 뚫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는 수많은 전차들이 드론에게 당하는 것을 보고 T-90M 탱크의 장갑 현대화 작업을 하고 있는데, 풍산이 만든 이 대전차 로켓에 무기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155mm 포탄을 비롯해 각종 포탄을 많이 생산하고 보유하고 있는 이유는 대한민국 육군이 K9, K55 자주포만 2000여 대를 운용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트럭으로 끌고 다니는 155mm 자주포도 4,700여 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병력이 몇 배 많은 중국을 압도하는 포병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세계 최고라 불리는 명품 K9 자주포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폴란드의 K9 자주포 18문을 배송했습니다. 이번 아덱스에서 인도는 중국 근처에 배치한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새로운 포탄을 한국이 개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사거리 연장 포탄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사거리가 연장된 신형 발사체의 도입은 인도군의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집트는 25일 최초로 실전 배치된 K9 자주포를 공개했습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집트군은 25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제4기갑사단을 사찰하는 동안 처음으로 155mm K9 자주포와 관련 K10 탄약 차량이 공개됐다고 했습니다. 최근 세르비아 한 군사매체는 이것이 바로 현대 인비저블 탱크입니다. 우수한 자동차에 더해 한국인들은 최고의 군용 기계도 만듭니다 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현대로템이 만드는 새로운 주력전차를 말하는 것이었는데, 스텔스 기술을 활용한 최신 디자인은 현대 자동차와 함께 탄생해 육상 차량의 미래를 조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근 연이어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나라들은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제조업 강국 한국은 이제 포탄을 비롯해 최신 무기까지 개발하고 만들며 세계 최강의 방산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